안녕하세요. 회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회계에 관련해서 1강에서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와 대차제표표, 2강에서는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복식부기 방법론, 3강에서는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상 순이익에서 회계상 이익에서 세무상 이익으로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장부 작성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개인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해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를 살펴보고, 이러한 의무에 따른 세액공제와 가산세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개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이익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축에 의한 장부 작성 방법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을 학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학습을 하면 드디어 우리 세금 산출을 위한 준비가 완료됩니다. 세법상 장부 작성 의무입니다. 장부를 작성하는 것을 기장이라 표현하고, 기장의 방법으로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복식부기는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래를 수익, 비용, 자산, 부채로 분류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차변과 대변에 모두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단식부기는 간편장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종의 가계부처럼 복식부기보다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장부 작성 의무와 관련해서 개인 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이 기준 금액은 업종별로 7,500만원, 1억 5천만원, 3억원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고,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전문직 사업자는 의료, 수의업, 한약사, 변호사, 심판, 변론인, 변리사 등이 있네요. 결국 장부 작성 의무는 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에 따라 직전 연도 매출액이 그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 그리고 그 기준 금액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의 의무 이행과 불이행에 따른 세법상 당근과 채찍을 살펴보겠습니다. 당근은 자신에게 부여된 장부 작성 의무를 초과 이행한 경우에 세금을 좀 깎아주는 개념으로 기장세 공제라고 하고, 채찍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기장세 공제는 납부할 세금의 20%, 한도는 100만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가산세는 한도 없이 납부할 세금의 20% 수준입니다. 우리는 사업자를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했었는데요. 이 직전 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였습니다.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고, 전문직 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먼저 장부 작성 관련해서 당근, 즉 기장세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자신의 의무를 초과 이행한 경우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한 이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한 경우인데요. 즉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수행한 경우입니다. 1-1과 1-2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를 초과 이행한 경우이기 때문에 기장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를 이행했다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거기 때문에 채찍도 없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가 간편장부 기장을 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했다면 결국 자신의 의무를 잘 이행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찍도 없고 당근도 없습니다.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기장했다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업자가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죠.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모두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채찍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2와 3-3인데요. 다만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채찍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복잡한가요? 정리해 보시죠. 먼저 기장세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였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수행한 경우입니다. 1-1과 1-2의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였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2-3과 이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무런 장부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3-2와 3-3이었습니다. 결국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해와 그 다음에 매년 자신의 기장 의무, 즉 장부 작성 의무가 무엇인지 먼저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사업자가 아무런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경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이익이 회계장부에 도출이 되는데요. 이런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발생한 수익의 일정 비율이 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인정해서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이를 추계라고 하는데요. 즉 추계는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이 비용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인정을 해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수익은 1,000원, 실제 비용은 800원, 세무조정은 없고 세율은 10%를 가정합니다. 단수경비율은 60%, 기준경비율은 20%를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장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실제 수익 1,000원에 대해서 실제 비용 800원이 반영이 돼서 이익은 1,000원에서 800원을 차감한 200원, 세금은 세율 10%를 가정했기 때문에 200원의 10%인 20원이 산출됩니다. 근데 이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있다고 했고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60%입니다. 이 1,000원의 60%인 600원이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익은 1,000원에 600원을 차감한 400원이 이익이 되고 세금은 400원의 10%인 40원이 도출됩니다. 다음으로 기준경비율 20%를 적용하는 경우에 이 경우 역시 매출액 1,000원에 대해서 20%인 200원이 비용으로 반영되고요. 여기서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요.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상 발생한 주요 경비, 주요 매입액과 임대료, 임차료 등입니다. 내가 지급하는 임차료 등입니다. 이 주요 경비를 추가로 비용으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준경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20%인 200원과 사업상 주요 경비 100원을 비용으로 반영해서 300원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결국 이익은 1,000원에서
300원을 차감한 700원이 도출되고 비용은 70원이 도출됩니다. 정리해보면 단순 경비율인 경우에 비용은 수익금액의 단순 경비율만큼 반영이 되고요. 기준 경비율인 경우에는 비용은 수익금액의 기준 경비율을 곱한 금액과 주요 경비의 합계로 반영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보다 높기 때문에, 바꿔서 얘기하면 기준 경비율이 단순 경비율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이 추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 적용이 원칙임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결국 단순 경비율은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추계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조금 더 있긴 한데요. 우리 수업은 개념 이해의 목적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경비율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사항으로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존재하는 경우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경비율 수준만큼만 비용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세금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경비율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세금 부담 차원에서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는 앞에서 살펴봤던 자신의 기장 의무와 지금 살펴본 이 경비율,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경우를 비교해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우리 회계 수업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1강에서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와 재무제표 중에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살펴봤고요.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이, 대차대조표에는 자산과 부채가 표시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2강에서는 그러한 재무제표 작성 방법론 중에 하나로 복식부기를 살펴봤고요. 복식부기를 위해서는 먼저 거래를 자산, 부채, 수익, 비용으로 분류를 해야 되고, 이렇게 분류된 거래를 정해진 위치, 차변과 대변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지우개가 생각나시나요? 자산과 비용을 왼쪽에, 그에 상대되는 부채와 수익을 오른쪽에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계가 완료되면 분계를 가감해서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표시해주면 재무제표가 완성됩니다. 3강에서는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 즉 회계상 이익과 세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세무상 이익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차이를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살펴봤고요. 오늘 4강에서는 장부 작성 의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개인 사업자를 장부 작성 의무와 관련해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로 구분했습니다. 그렇죠? 이 업종별로 정해진 직전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복식부기 의무자,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 중에서도 신규 사업자,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이 기장 의무에 따른 세법상 당근과 채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기장 의무와 장부 작성 여부에 따라서 세법상 당근인 기장세 공제와 채찍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장 가산세를 살펴봤는데요. 먼저 기장세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였나요? 그렇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가 복식부기를 수행한 경우입니다. 1-1과 1-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무기당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였나요? 그렇죠.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가 아닌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였습니다. 2-3이고요. 그리고 이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무런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즉 3-2와 3-3 경우에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 방법으로 경비율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경비율에는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이 존재하는데요. 단순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순 경비율이 기준 경비율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 경비율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즉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이 아닌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이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됐는데요. 추가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서 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 기준 경비율의 절반만큼만 적용이 됩니다. 이건 이제 아마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부 작성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이 개인 사업자분들은 사업을 시작하실 때와 그 다음에 매년 자신의 장부 기장 의무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즉 자신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를 먼저 아셔야 되고요. 장부를 작성하신다면 복식부기가 유리한지 간편장부가 유리한지, 그리고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관련된 세법상 채찍과 당근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비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경비율을 적용한다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가 있는지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렇죠? 다시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면 장부를 작성하는 게 유리한지, 장부를 작성한다면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지 간편장부를 해야 되는지, 또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중에 어떤 걸 적용할 수가 있고 어떤 걸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런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이 회계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소득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